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론으로 많이 불리죠. 네. 저희가 한번 총선 끝나자마자 짧게 다뤘었어요. 뭘 다뤘었냐면 총선 보도 감시 시민연대의 자료를 가지고 종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왔다고 짧게 다뤘었죠. 그 자료를 만든 곳입니다, 여기가.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지금 31년 된 언론 시민단체입니다. 예,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언론 관련된 민주 언론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 감시, 네. 모니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민원연에서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저희 민원연 출신 의원이 있었죠. 최민희 의원. 네. 네, 좋아하고요. 조금 전에 여기 오셨었는데 정청래 의원 저희 아주 고액 후원자이십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민원연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알려져요. 잘 안 알려지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종편 바락이거든요. 집에 있으면 틈만 나면 종편만 봐요, 저는. 종편만 보는데, 종편을 사실은 40대 이하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종편의 하이라이트는 대낮이거든요. 그쵸. 예. 하이라이트는 점심 때부터 퇴근 시간 전까지예요. 그때 종편이 가장 자기들의 에이스 패널들을 투입해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편파 방송을 합니다. 그 시간대를 여러분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편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론 형성에, 특정 연령층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그걸 확인하고, 야, 이거 대선까지 먼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를, 그런 생각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이번 총선 3개월 전부터 감시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죠? 90일 전부터 하셨죠? 예, 90일 전부터 몇 했습니다. 명이 하셨나요? 실제로 모니터를 한 사람들은 한 12명 정도 돼요. 그리고 같이 글을 쓰는 작업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저희가 유인물을 냈기 때문에 그걸 다 함께 하신 분들을 하면 한 20분 넘게 계속 꾸준하게 같이 20여 명이. 네, 20여 명이 같이 했죠. 총선 관련 보도를 이제 모니터링 한 거죠. 네. 모니터링의 대상은 그러면 지상파, 종편, 종이신문 이렇게 나눴나요? 예, 방송은 8개 방송사에 지상파, 종편, 그 다음에 YTN까지 포함해서 8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모니터했고요. 신문은 6개 신문사, 종합일간지 6개를 했고요. 연합뉴스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뉴스 말고 종편의 시사 토크쇼를 한 20개를 지금 말씀하신 주요 문제 있는 방송 20개를 또 모니터를 했고요. 모니터를 했다는 거는 전편을 다 봤다는 건가요? 그렇죠. 90일 동안은 다 봤습니다. 그거 제정신으로 보기 힘든데.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는 종편이 방송을 하고, 네. 나중에 다시 가서 보려면은 사라져 있더라. 네네. 이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분석을 하셨죠, 이번에? 예, 그렇죠. 저희가, 사실 그런 일이, 이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늘상 저희가 모니터 할 때마다 선거 때 아닐 때도 가끔 가다 하거든요, 저희가. 돈이 생기면 합니다. 돈이 없어서 평소에 못 하다가 조금이라도 돈이 좀 모이면 또는 누군가가 자꾸 제안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하는데 할 때마다 비슷한 현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의에 걸릴 것 같다. 또는 이미 누가 항의를 했다.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슬쩍 내립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다른 방법으로 막 찾아보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나치게 많이 저희가 보고서 20차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선거 한 열흘 앞두고 지나치게 많은 방송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방송이 75분 정도 되는데 그게 30분도 안 올라오는 날도 있고 아예 전편이 그날 했던 것이 다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모니터를 못 하고 이제 손가락을 빨다가 아예 이게 사라진 것을 지적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사라진 영상들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를 낸 이후에 파파이스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다른 데서도 굉장히 그 주제로 저희가 오히려 나쁜 방송을 지적했던 건 관심을 안 가지시다가
영상을 안 올린다. 사라졌다. 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뭔데 사라졌지? 이런 거죠. 뭔데 사라졌지? 그죠? 예. 자, 그것도 좀 전에 예. 최근에 이제 분석을 하셨대요. 사라진 영상도 구해서 분석하셨는데 우선 이제 제가 단계적으로 여쭤볼게요. 지상파를 총평하면 뭐 KBS, SBS, MBC 네. 지난 총선 방송을 지상파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총평하면 어떻습니까? 지상파는 지상파를 총평하려면 일단은 다 달라요. KBS는 정말 완벽하게 그 북풍보도로 올인을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90일 정도의 북풍보도와 선거보도를 비교해 보니까 북풍보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보도보다 선거 시기를 다 포함해서도 북풍보도가 훨씬 많고요. 우리나라 선거하고 이제 북한 방송, 북한 뉴스만 하고 있는 KBS는 KBS가 그렇죠. 북한 담당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북한 뉴스가 게다가 많은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앞부분에 그 저녁 종합 뉴스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앞부분에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거 보도는 오히려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자, 그래서 KBS는 북한 담당. 예, 북한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MBC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보도량이 8개 방송사 중에서 선거 보도량이 가장 적고 MBC는 아예 선거는 다루지 않는다. 그렇죠. 예. 정치 이슈를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타사에서 한 3꼭지로 다뤄야 될 주제를 한 꼭지로 묶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를 굉장히 적게 해요. 그러면서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이제 되는 국면에서부터는 노골적으로 편파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MBC는 편파. 예, 외우세요. 매우 편파적. 제가 굉장히 누구한테 특징으로 어떤 식으로 유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수법은 정말 아주 올드한 수법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92년도부터 선거보도 감시를 했거든요. 근데 92년도에 나왔던 편파보도 수법들이에요. 예컨대 후보들이 이렇게 다니면은,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들이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멋있게 찍어줍니다. 발언도 명확한 발언을 할 때 희망적이고 힘찬 발언을 하는 장면을 잡아주고요. 김종인 대표의 발언은 막 이렇게 사람도 굉장히 옹색해 보이고 그리고 발언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은 발언을 이렇게 땁니다. 앞뒤 맥락을 빼버리고. 네네 네. 앞뒤 맥락 빼버리고 그리고 관객도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훨씬 적게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보이고요. 그리고 야당은 또 묶어서 보도를 하면서 여러 야당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꼭지로 다뤄준다거나 그래서 예전에 정말 제가 말할 때 6공화국 시절에 선거보도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보도를 MBC가 굉장히 촌스러운 편파 보도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촌스러운 편파.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상파 중에서 유일한 SBS가 사실은 가장 이번 선거에서 3사 중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보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계적인 균형이에요. SBS 별명이 그나마거든요. 항상 모든 보고서에서 항상 그나마 SBS는 이렇게 써요. 근데 정말 그 말을 안 쓰고 싶은데 지상파 3사를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정말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SBS는 기계적 균형은 지켰다. 크게 편파적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한 줄 문제점을 지적은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하고 M이 워낙에 망가져 버리니까 그렇죠. S가 그나마 예전에는 색깔 없다고 욕먹었는데 예. 그렇죠. 자기 의견 없고 색깔 없다고 맞아요. 욕먹었는데 예. 지금은 그나마 기계적으로라도 네, 네. 네. 그래서 SBS는 그나마 그런데 이 장면들은 사실은 지금 30대가 이상 되신 분들은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요. 과거에 네. 그게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과거에는 전혀 없던 현상이 벌어진 게 바로 종편이에요. 네. 이제 종편을 이제 총평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종편은 일단은 따로 떼어내야 되는 게 이제 JTBC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금 8개 방송사 중에서는 가장 잘한 그 선거 보도를 했습니다. JTBC 빼고 그러면 네. 아무튼 저는 JTBC도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명맥만, 그러니까 편파 보도 안 했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조금씩 지적을 하는 수준이었고, 그 정도지 저는 뭐 세월호나 다른 사안을 대할 때 JTBC의 태도에 비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선거 보도를 했다. 특히 이슈에 정책 대해서는. 보도나 이런 거를 뭐 먼저 제안하고, 그러니까 그 이끌어 나가는 이런 식의 적극적 보도는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 말고 MBN, TV조선, 채널A는
정말 아주 끔찍한 수준의 그런 선거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거 보도에서 편파성 이런 것들은 사실 MBC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종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시사 토크쇼 있잖아요. 토크쇼요, 토크쇼. 아니 그 토크쇼를 뉴스에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뉴스 안에서 한 꼭지씩 대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토크쇼에서 하는 똑같은 행동을 뉴스 속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그 꼭지는 매일매일 한마디로 저희가 모니터할 때 말하면 금광. 거기는 그냥 타면 뭐든지 그 대박이 나오는 그런 토크쇼의 내용 같은 것을 아무튼 뉴스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니터의 효과가 팍팍 나는. 예. 보람 있는 그런. 일단 대낮에 토크쇼를 하고 예. 그런 토크쇼 포맷을 뉴스에 끼워 넣어서 저녁에 한 번 더 한다? 그렇죠. 네, 저는 저녁에는 안 보거든요. 예. 대낮에만 보는데 대낮에 보면은 그 활극이거든요. 활극. 진짜 활극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패널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진행자가 있습니다. 청소처럼?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도. 그러니까 패널들이 쭉 있잖아요. 패널들이 막 의견을 말하잖아요. 이 진행자가 그날의 그 원했던 결론으로 그걸 끌고 가요. 그렇죠. 개입해서. 네. 그리고 그런 결론을 안 내면 화를 내거나 예. 그러니까 파파이스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네. 진짜로 화를 내요. 우리는 대놓고 편파적인데 걔네는 공정한 척을 해요, 일단. 그런데 일단 패널부터 중립적인 패널을 부른 것 같은데, 네. 명칭으로 보면, 실제로는 새누리당 사람들이에요, 다. 민원연에서도 찾았던데, 이거는 뭡니까? 자막을 편파적으로 단 거. 네. 이런 거를 찾은 거고, 제가 본 건 이거예요.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네. 이러면은, 연구소의 평론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분이 여러 종편에 많이 나옵니다. 저도 얼굴이 나시는데.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나라당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새누리당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가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의 총선 기획을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객관적인 척하며 한쪽을 까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패널들이. 그런데 그 패널들조차 자기가 원하는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막 더 화내면서 끌고 갑니다. 한쪽 방향으로. 예, 맞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야당을 지지하시는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이 종편에 나름 의지를 갖고 들어가시거든요.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나마 균형을 맞춰보겠다고. 네네, 비율을 맞춰보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시면 정말 유도성 질문에 계속 시달리다가 그 시달리는 거에 말리지 않으면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자만 보수적인 게 아니고 패널들이 다 보수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바보가 돼요, 바보가. 맞아요. 거의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바보가 되거나 괴팍해지거나. 그래서 매우 화를 내시면서 이성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공격하니까 네. 막 자기 나름대로 패널이 객관적인 논평을 보수가 아니라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하다가 네. 이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예. 아니면 바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시고 특히 저는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진행자가 방송 종편은 진짜 방송 심의 규정을 아주 지켜야 하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공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송에서 지켜야 할 진행자의 태도를 전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 저러는지 몰라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도 그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노골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한 6번 계속 물어봐요. 그걸 말을 돌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잘못했죠. 그럼 이쪽에서 아니면 잘못도 있고 뭐 잘못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예.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아니 그렇지 않다면 아니 잘못했을 텐데. 예. 그렇게 계속 물어봐요, 계속. 맞아요. 그리고 끝까지 답이 안 나오면 유감이라고 화를 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유감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또 화를 냅니다. 이걸 가장 처음으로 가져오신 이유는 채널 A의 쾌도남마가 가장 심각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 양반은 하차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예. 아니 보다 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예. 아시네. 네. 맞아요. 오늘은 얘네가 잘했고 네. 내일은 얘네가 잘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호남 홀대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기정사실로 일단 그건 당연한 사실로 깔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 호남 홀대론이 사실이 아니냐를 따지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호남은 홀대했고 노무현이 예. 문재인이 홀대했고 그렇게 제쳐놓고 시작되는 겁니다. 깔아놓고 아예. 사실 저희도 이게 정말 사실 저희 모니터하는 친구들도 다 젊은 세대예요. 제가 제일 늙었거든요. 그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정확하게 뭐 어디서 입증된 것은 없지만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저희가 실제로 이런 걸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제 어르신들 그 무슨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관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르신들은 종편을 안 보면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어르신들끼리도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종편에서 나오는 그 주제들, 그 이론, 그 뭐 논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은 거의 외우고 계시고요. 그날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고 계신 거예요. 종편의 워딩을 그대로 사용해요. 예.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이 얘기를 드리면 그 호남에서 이제 어떤 특정 연령층 이상이 그 종편이 설파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과도하게 과장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연령대 노인네를 만나서 너 왜 그러면 호남 혼대론이 맞다고 생각하냐면 종편에서 사용한 그 워딩을 그대로 사용해요. 과거에 1980년대, 9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만 보면 젊은 세대하고 노인하고 논쟁을 하면 노인분들이 아니야 어쨌든 니네가 틀렸어 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근데 최근에는 저걸 계속 보면서 논리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요. 훨씬 맞아요. 더 풍부하게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이잖아요. 방송. 그리고 무슨 패널들도 아까 보셨지만 무슨 연구소 소장 뭐 이런 사람이잖아.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종편은 문재인을 절대 칭찬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해요. 진짜로 보시면 보면 1년 내내 절대로 칭찬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주구장창 까요, 주구장창.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구도상 근데 어쨌든 대단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그 총선 결과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연령층들이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이는데 종편이 절대적이진 아니지만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친다. 예. 저는 항상 생각해왔어요. 최근 1년 동안 종편을 보면서. 근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기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참패할 줄 알았던 이번 총선이 어찌됐든 결과가 이제 예상외로 나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의 선거 보도가 최악이었거든요. 진짜 과장하지 않고 그동안의 모든 선거 보도 중에서 아주 총체적 난국을 빚은 그런 선거 보도였어요. 이렇게 편파적이었는데 왜 선거 결과가 이럴까요? 라는 질문도 하고 또 특히 종편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렇게 진짜 뭐 선수로 뛰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라는 질문도 해요. 이게 바로 고비장 양념고기. 별로 안 바뀌었어요. 몇 가지만 빼고요. 고기도 바뀌었어요. 얼리지 않은 제주산 돼지를 이렇게, 한우를 이렇게. 너 고기 굽니? 엽. 어쭈? 이젠 생과일을 갈아 넣어요. 양념의 퀄리티가 완전 다르죠. 사실 양념 자체가 달라졌어요. 화학 첨가물을 모두 뺐거든요. 색깔 한번 끝내주네. 그냥 주문하세요. 바뀐 건 뭐 이 정도?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로 뛰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라는 질문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해도 너무했다. 해도 너무하니까 어른들도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아무리 어르신들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야 어떻게 하는 것마다 하루 종일 저렇게 야당만 비판하고 있냐. 그래도 절반은 얘기해야 되는데
내내 야당, 내내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 뭐 친노, 운동권, 뭐 386 이런 비판이 해도 너무 하는데 365일 하거든요. 그쵸? 들리는 거는 다른 얘기도 들리는데 말하지 않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반작용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편을 그 중심에 놓고 해석해 보자면 예. 종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반작용이 있지 않았겠냐 해석하시는 거고 종편의 이 시청률이 가지는 한계도 좀 있긴 있겠죠. 그쵸. 예, 예. 그게 아무리 그래도 종편이 어쨌든 2~3%대니까 20~30%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 20~30%는 안 보잖아. 볼 수가 없어요. 시간대도 안 맞고 일단 보기 시작하면 뭘 던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젊은 진짜예요. 세대들은 예, 보지 모니터링 마세요. 한 사람들은 안 그랬나요? 제가 그거 진짜 농담으로 사진 찍으면서 인터뷰하면서 말을 했는데 저희 종편을 4명이 그러니까 모니터를 했는데 젊은 4명이 하루 사람들이. 종일 네. 하루 종일 앉아서 종편만 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퇴근까지. 아니, 그분들은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력이 네. 데미지가 있겠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돈이 개별적으로 민원연이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어서 선거 끝나고도 한 달 정도 더 해보려고 이 친구들한테 한 달만 더 하자 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다 떠났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더 이상은 안 해주겠다. 정말 쉬어야 한다라고. 쉬어야 네. 정신적 데미지 와요. 진짜 보고 네. 있으면. 그래서 아니면 너무- 텔레비전을 부셔버리든가.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 종편뿐만 아니고 전에 조중동 모니터 할 때도 저희 활동가들이 이 조중동 모니터를 하고 있는 활동가가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빼주는 그런. 왜냐면 그거 정말 고문이라고 생각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저 유해 물질로부터 멀리 네, 해야죠. 맞아요. 그렇게 아니, 해왔습니다. 이번에 모니터링 했던 젊은 사람들은 뭐래요? 종편 모니터링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래죠. 사실은 전에도 이렇게 종편을 보진 않지만 종편이 나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충격적이에요. 막 이렇게 내가 들은 게 맞나 해가지고 다시 막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점점 중독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웬만한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맞아. 여러분 그 약간 야한 동영상도 많이 보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센 거를 찾는데 같은 현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 이거 왜 이거 안 썼지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굉장히 둔감해지더라고요. 궁금하죠? 대낮에 쉬는 날 있으면 한 며칠만 봐보세요. 저것도 미친 거 아니야? 씨발 그러면서 막 여기 튀어나와요. 막 여기. 그거는 누굴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을 보다 보면 야비해요. 맞아요. 방송이. 편파적인 게 아니고 야비해요. 대단히. 편파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야비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치사하고 야비하고, 그래요. 총선에는 그나마 후보가 많잖아요. 네네. 대선은 하나네요, 하나, 이제. 예. 각자. 대선 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냐면, 삭제한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모조리 다 녹화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모조리 다 녹화해가지고, 모조리 다 모니터링 해서, 시간이 지나도 모조리 다 고소를 해버려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 많아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네. 해서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거야, 아마.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연과 프로젝트를 좀 구상해볼까 하고요. 만약에 그런 프로젝트 구성이 되면, 네. 후원을 좀 해주세요. 모조리다 놓고 해서 모조리다 고소해버리게, 진짜.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일이 왜 없었냐, 고소도 못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냐. 일단 고소를 할 만한 대상이 되는 나이대가 보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삭제. 예, 맞습니다. 네. 삭제를 해버려서 그 문제가 있었어. 지나갔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려고 다시 보기를 보면 없어. 예. 그래서 그 민원연이 그걸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늘 보도 자료가 나왔네. 사라진 영상을 찾아봤더니 어떤 게 있던가요? 사라진 영상,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신 김우석 씨인가요? 그분이 나온 방송이 네. 사실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둔감해져가지고, 늘 하던 얘기인데 이거 왜 지웠지? 왜 사라졌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다시 보다 보니까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누리당의 이분. 총선기획단, 네. 예,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렇게 버젓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나와서 종편에 나와서 여러 군데에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총선 기간 중에 TV조선의 시사큐 이슈 본색, MBN 뉴스파이터, YTN 시사탕탕, 연합뉴스 뉴스포커스, 그리고 쾌도남마 시사탱크 이렇게 많은 곳에 계속 출연을 했어요. 고정 출연이에요. 한 번 나온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내내.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 새누리당의 총선 기획단 단원 11명의 단원 중에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말들은 사실은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연구소 부소장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워딩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닌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사실은 국민들이 다 모르고 특히 어르신들은 멋진 이야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새누리당 총선 기획단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저희가 사실 조금 당황했던 거는 이 심의 규정에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심의 규정을 다시 한번 막 뒤져봤거든요. 근데 선거방송 심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심의 규정에 보면 후보자는 방송에 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출연자는 괜찮고요. 지금 당원이나 정당에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진행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출연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규정에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기의 신분을 이런 식으로 세탁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이거 심의 규정으로 출연자 조항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방송의 시청자를 기망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정성을 위반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방송은. 근데 그것도 지금 완전히 위반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 보셔야 되죠. 이분이 새누리당 총선 기획단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을 듣는 것과 어디 연구소의 소장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고 듣는 건 다르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거 삭제해.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야비하게 씹었다거나. 예. 그런 것도 삭제하죠. 보통.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삭제하고요. 좀 특이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사라진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사라진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은 새누리당을 비판한 내용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막판에 가서는요, 여러분 조금 아실지 모르지만은 선거 막판에 가서는 새누리당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세 사건 특히. 예, 종편은요, 사실은 정파적으로 편파성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청률 그리고 상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장사가 되는 것은 좀 정파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안 그렇죠. 다룰 수가 없는 거죠. 도장 갖고 나르는 거를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새누리당의 재미있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나름 비분관계에서 막 재미있게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살짝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새누리당의 불리한 내용은 토크를 실시간으로 할 때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황당하잖아요. 황당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나면 그건 삭제돼 있어요. 그렇죠. 꼼꼼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오늘 보고서를 이제 보면서 윤상현 막말 파문을 이제 채널 A가 터뜨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해놓고 너무너무 자랑하면서 이거 우리 채널 A가 터뜨렸다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이 오고 가니까 출연자분 중에 한 분 황태순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편파적인 종편 채널 출연자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들으면 펄쩍 뛴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술을 먹을 때는 나라님도 욕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수습을 해보려고 이 상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방송에 내려진 것은 이 황태순 의원의 걱정을 PD가 공감하고, 우리가 너무 세게 놀렸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린 것이 아닐까. 이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관심법은 안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들 특종인데. 자기들이 제일 처음 보도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방송에서는 뉴스 같은 데서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말 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슨 막말을 했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방송에서는 그 음성을 그대로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워딩 김무성 죽여버려 가장 먼저 그 누구부터 속간해야지 이 말 전체를 다 들려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 나서 그게 삭제된 들려줬네? 거예요. 그래서 그 워딩 전체를 다시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오죠,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소스가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잘려버렸죠. 근데 분석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정치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아무리 그래도 퍼센테이지는 지켜서 딱 맞게 반반은 못하더라도 네. 야당을 90% 조지고 네. 10%를 윤상현이나 뭐 새누리당, 옥새 나르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도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끼치지 않았는가 종편들이 예. 그런 분석도 있던데 그런 건 어떤가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진짜 종편을 보시면요. 그 퍼센트는 절대 지키지 않아요. 애초에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로지 상업성. 이게 너무 화제가 되고 재밌잖아요. 막 옥새를 들고, 옥새 들고 나르샤를 계속 보여주고 예. 굉장히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퍼센트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민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아 너무 한쪽으로 쏠렸네. 보통 진행자가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하지만 이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계적으로 이제 반대쪽을 한번 짚어주려고 예. 하는 노력이 이제 그런 노력인 건데 그런 노력은 없어요. 그런 노력의 추호도 없어요. 추호도 네,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런 노력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노력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쳐내거나 모니터의 예. 결론은 해도 너무했다. 예, 맞아요. 종편은 진짜, 종편 시사 토크쇼는, 저희 내부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왜 계속 우리가 모니터에서 이 나쁜 말을 국민들에게 다시 알려드리지? 그냥 아예 보지 말자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너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안 보기 운동을 하다 보니 이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지 맞아요. 않는 사이에 어르신들은 너무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정말 이슈화해서 대선 전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뭐 완전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경계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눈치라도 보게. 네, 맞아요. 지금은 이런 거거든요. 누가 더 자극적으로 하느냐예요. 이 종편의 경쟁은 똑같은 사안을 누가 더 자극적으로, 누가 더 야비하고, 누가 더 씹을 맛이 나게 만들지? 그 경쟁을 해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대화의 수준은 진짜로 술 마시다가 예. 친구들끼리 한잔 하고 자기들끼리 씹는 그거를 존댓말로 바꾼 채. 존댓말로 바꾸면 종편의 토크가 돼요. 실제. 총선 이후에 눈에 은근히 잘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있거든요. 20대 여소야대 국회가 된 게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는 게 있는데 종편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지 약간의. 여기에 노란 거 달고 나오고 진행자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배지를 달고 나오기도 하고 20대 이런 여소야대 국회의 변화가 종편에 좀 약간이라도 영향을 끼치거나 통제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나요? 일단은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실제로 종편에 출연하시는 그 진보적인 그 출연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비해서 모여서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오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은근히 이제 한다는 거예요. 진행자들끼리도. 이전에는 사실은 누가 더 충성을 보여주나 과잉 그 행동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적당히 해보자라는 그런 교류가 이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랑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퇴출이 필요한 종편 패널 이렇게 해서 퇴출이 필요한 사람들 명단을 실명을 이제 뭐 5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 전에 장성민 씨도 저희가 퇴출이 필요한 진행자로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한 열흘 만에 이제 퇴출이 돼버렸잖아요. 저희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퇴출이 됐고. 우기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5분이 저희가 이제 퇴출이 필요한 종편 출연자로 했는데 어떤 방송사에서는 지금 종편은 아니에요. 다른 방송사에서는 이분들을 이제 출연시키지 말자라고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사들이 너무 세게 막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하신 분들은 사실 방송에 출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수준의 이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공감대가 확산된 거 아닌가. 진행자들도 대략 난감하다 하지, 그러니까 그 PD들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 중에 뭐냐면 뭐 TV조선은 이 사람의 의견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자막이 깔려요 밑에. 그거는 실시간으로 까는 거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거죠. 내가 이거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저희가 비판한 거는 그렇게 자막 낸다고 TV조선 네 잘못이 아니냐. 이 사람을 애초에 면책이죠, 면책. 출연시켜서 마구 그런 말이 나오게 그 대화를 유도했던 그 TV조선 제작진의 잘못이다. 그러니 이런 걸로 봐주기 하면 안 된다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수법, 자막을 쓴다거나 또는 실컷 비판을 한 다음에 이런 네티즌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의견이 아니고 이런 의견이 맞아. 있습니다. 센 이런 거는 그렇게 식으로. 처리해요. 예. 센 거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서 면피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고 사실은 아주 강하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징계를 해줘야 돼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조직이다 보니 한계가 있고 저는 아무래도 고소가 좋겠다. 고소고발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하여튼 그런 패널들이 있어요. 딱 정해놓고 네, 그런 패널이 그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게 아니라 항상 넘어가 있는. 그렇죠. 넘나들지 않아요. 넘어가 있지 아예. 네. 예전에. 응? 그런 분들을 그 발언 중심으로 해서 이 민원연에서 모니터링을 쭉 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축소되면 네. 고소를 해버린다든가 아, 그런 활동을 민원연에서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안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꼭. 안 보셔서 모르요, 안 보셔서. 그렇게까지 심한가? 날 잡아서 한 2, 3일 보고 나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아주. 신문들은 좀 어땠습니까? 종편이 하도 심하게 굴어서 신문의 극악한 보도가 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모니터를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신문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조선일보, 요즘은 중앙일보는 좀 덜한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매일 아침 교과서를 만들어서 종편 패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편 패널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모두 다 전날 조선일보,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읽고 본인들이 정말 그 말을 좀 더 끌어내서요, 그냥 생활 언어로 바꾸고요, 거기다가 뭔가 살을 붙인 다음에 양념을 치는 거죠. 예,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절대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논리들이 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문을 모니터한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딱 오늘 말하면 오늘 오후에 종편에서 말하고 이렇게 이어지나.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종편에서 했던 어떤 센 말을 다시 그 다음날 사설에서 조선일보에서 받아가지고 또 확대하고. 맞아요.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확대, 있습니다. 재생산, 재활용 뭐 네. 이런. 네. 그래서 저는 신문이 힘이 너무 많이 세졌다. 예전에는 사실 신문, 조선일보가 아무리 나빠도 그냥 보는 사람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려운, 아무래도 신문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재미있게 풀어서 종편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악영향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과 동아의 그날 아젠다가 대부분 비슷한데 그 아젠다를 또 정하는 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젠다가 정해지고 조중동이 사설을 때리고 그다음에 종편에서 떠들어대고 네. 그런 다음에 그 2차 뉴스가 생기면 다시 또 보도하고 그렇죠.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위에서 아젠다를 바꾸면 또 싹 바뀌어요. 아주 그냥 죽이 짝짝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조금 덜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서포트해주는 곳이 사실은 보도 전문 채널들이에요. 네. 보도 전문 채널도 드라이한 보도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종편이 말하는 것을 서포트해줘요. 저희가 이번에 모니터할 때 이제 보도 전문 채널도 문제지만 연합뉴스를 처음으로 모니터를 했거든요. 연합뉴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연합뉴스가 정말
원래 연합뉴스의 그 모토 같은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뉴스를 다 뉴스로 만든다라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기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 기자들이 연합뉴스라는 어떤 뭐 그 개인의 어떤 사람이 그 사장이 고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국가의 돈으로 통신사거든요. 예, 네. 국가기관 1년에 한 통신사이기 때문에 350억 정도 쓰나요? 네. 국가기관 그렇게- 통신망이거든요. 예, 국가기관 통신망인데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뉴스가요, 굉장히 정부 여당 측의 뉴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유리한 뉴스만을 많이 다루고요. 반대로 야당의 목소리, 시민단체 반대 목소리 이런 것들은 뉴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 언론 지형은 이렇게 민원연처럼 매일매일 감시하는 곳에서 보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곳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의 기울어진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직각으로 저희는 섰다고요. 직각으로 섰다. 네, 섰다. 여기 끝에 있는 그 지금 보수 약간 진보적인 신문 뭐 한겨레 경향도 그냥 매달려서 버티기만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보적이지 못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시는데, 그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할 정도로 지금 거의 이 언론 지형이 완전히 판이 맞아요. 뒤집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 그냥 둘 수 없으니, 민원연은 원래 그런 것을 해왔지만 시민단체로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근데 이게 민원연이 보도하는 내용도 잘 보도가 안 돼요. 네, 근데 한계가 이게 있어요. 주기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파파이스하고 민원연이랑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오면 그때 다시 같이 가슴이 나와서.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법정에 쓰실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소야대가 돼서 약간 지뢰, 네, 권력에 민감한 매체고 사람들이다 보니 저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뢰 약간 주춤하나, 대선 때면 대선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거든요. 대선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네. 총선도 이 정도였는데 대선은 이제 뭐 보다 많아요. 특히 종편은 3년에 한 번씩 재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재승인이 재작년인가 재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재승인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받은 벌점이 있어요. 방송이 이제 편파적이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벌점을 받는데, 그게 쌓이면요, 그걸로 이제 많은 점수가, 물론 경영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공영성 이런 걸 다 점수를 주지만,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점 곱하기 몇을 강화하는 그런 규칙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히 그 경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맞아줘서 그게 쌓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종편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재승인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심의도 많이 넣고요. 모니터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 압박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지키리 백성의 건강과 서로 삼았대 아니하니 내 친히 좋은 닭강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노라. 첫째, 무항생제 닭에 쌀가루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조미료 등 첨가물 없이 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야. 전하, 딴지마켓에 가면 어명대로 만들어진 더 치킨 닭강정이 있다 하옵니다. 오호, 딴지마켓에 더 치킨 닭강정.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이들 선택하겠구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무현 재단이 사료 편찬과 연구 사업, 추모 기념행사와 봉화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노무현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2의 노무현을 키워내기 위해 시민학교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도 힘쓰고 있죠. 이 모든 활동,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덕에 가능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힘이 되어주세요. 시민의 힘이 함께 커집니다. 그게 뭐 30분도 안 올라오는 날도 있고, 아예 전편이 그날 했던 것이 다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모니터를 못하고 이제 손가락을 빨다가 아예 이게 사라진 것을 지적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사라진 영상들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를 낸 이후에 파파이스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뭐 다른 데서도 굉장히 그 주제로 저희가 오히려 나쁜 방송을 지적했던 건 관심을 안 가지시다가 영상을 안 올린다. 사라졌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뭔데 사라졌지? 이런 거죠. 뭔데 사라졌지? 그죠? 예. 자, 그것도 좀 최근에 이제 분석을 하셨대요. 사라진 영상을 구해서 분석하셨는데, 우선 이제 제가 단계적으로 여쭤볼게요. 지상파를 총평하면 뭐 KBS, SBS, MBC. 네. 지난 총선 방송을 지상파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총평하면 어떻습니까? 지상파는? 지상파를 총평하려면 일단은 다 달라요. KBS는 정말 완벽하게 그 북풍보도로 올인을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90일 그거를 그런 생각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이번 총선 3개월 전부터 감시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죠? 90일 전부터 하셨죠? 예, 90일 전부터 몇 했습니다. 명이 하셨나요? 실제로 모니터를 실제로 한 사람들은 한 12명 정도 돼요. 그리고 뭐 같이 글을 쓰는 작업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유인물을 냈기 때문에 그걸 다 함께 하신 분들을 하면 한 20분 넘게 계속 꾸준하게 같이 20여 명이. 네, 20여 명이 같이 했죠. 총선 관련 보도를 이제 모니터링 한 거죠. 네, 네. 모니터링의 대상은 그러면 지상파, 종편, 종이신문 이렇게 나눴나요? 예, 방송은 8개 방송사에 지상파, 종편, 그다음에 YTN까지 포함해서 8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모니터했고요. 신문은 6개 신문사, 종합일간지 6개를 했고요. 연합뉴스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뉴스 말고 종편의 시사 토크쇼를 한 20개를 지금 말씀하신 그 주요 문제 있는 방송 20개를 또 모니터를 했고요.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론으로 많이 불리죠. 네. 저희가 한번 총선 끝나자마자 짧게 다뤘었어요. 뭘 다뤘었냐면 총선 보도 감시 시민연대의 자료를 가지고 종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왔다고 짧게 다뤘었죠. 그 자료를 만든 곳입니다, 여기가.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민원연의 김언경 사무처장이고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금 31년 된 언론 시민단체입니다. 예, 그곳에서 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언론 관련된 민주 언론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 감시, 모니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민원연에서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저희 민원연 출신 의원이 있었죠. 최민희 의원. 네. 네, 좋아하고요. 조금 전에 여기 오셨었던 했다는 거는 전편을 다 봤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90일 동안은 다 봤습니다. 그거 제정신으로 보기 힘든데.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는 종편이 방송을 하고 네. 나중에 다시 가서 보려면은 사라져 있더라. 네, 네. 이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분석을 하셨죠, 이번에. 예, 그렇죠. 저희가 사실 그런 일이 이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늘상 저희가 모니터 할 때마다 선거 때 아닐 때도 가끔가다 하거든요. 저희가 돈이 생기면 합니다. 돈이 없어서 평소에 못 하다가 조금이라도 좀 돈이 좀 모이면 또는 누군가가 자꾸 제안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하는데 할 때마다 비슷한 현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의에 걸릴 것 같다. 또는 이미 누가 항의를 했다.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슬쩍 내립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다른 방법으로 막 찾아보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나치게 많이 저희가 보고서 20차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선거 한 열흘 앞두고 지나치게 많은 방송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방송이 뭐 75분 정도 되는데 근데 정청래 의원 저희 아주 고액 후원자이십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민원연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알려져요. 잘 안 알려지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종편 바락이거든요. 집에 있으면 틈만 나면 종편만 봐요, 저는. 종편만 보는데 종편을 사실은 40대 이하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종편의 하이라이트는 대낮이거든요. 그렇죠. 예. 하이라이트는 점심 때부터 퇴근 시간 전까지예요. 그때 종편이 가장 자기들의 에이스 패널들을 투입해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편파 방송을 합니다. 그 시간대를 여러분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편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론 형성에, 특정 연령층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그걸 확인하고, 야, 이거 대선까지 먼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을 했고, 근데